우선 낙찰가 좀 물어볼게요. 서울 은평구 반지하 빌라 2000년식의 전용 면적은 12평, 방 2개네요.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8,530만 원이요. 8,530. 대출은 얼마를 받았어요? 저도 같이 하고 앞으로 그래요? 계속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난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조차도 사실 되게 놀라워. 내가 이입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런 선입관이라기보다 내가 선생님 나이의 여자고 선생님 다니는 회사에 내가 다녔으면 이렇게 나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그래서 난 좀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알잖아요. 선생님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야. 선생님 회사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특히 선생님 나이 때는 더 없어. 다들 막 이 시기 때 막 해외여행 갈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아, 왜 대답을 좀 해? 아니, 나 몰라서 물어보는 네. 거야. 보통 그렇지 않나? 그런 경향이 이런 거 뭐 있는 완전 것 같아요. 싫잖아. 다 싫지. 첫 인상이 따뜻한 가정 환경에서 잘 자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런 오래된 반지하를 하기가 난 쉬운 건 아니라고 그냥 생각이 들어서 난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훨씬 더 훌륭하시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냥 생각했는데, 특히 젊은 교육생분들한테 나는 되게 존경스럽다고까지도 생각하는 게, 그런 환경도 아닌데도 움직이는 사람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나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상황에서는 월급 안 나오고 이랬을 때는 절박하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뭐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안정적인 회사 다니고 급여도 굉장히 뭐 이만한 급여를 또 받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수리는 하다가 수리 비용에서는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으니까, 또 막히는 거 있으면, 그리고 사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선 낙찰가 좀 물어볼게요. 서울 은평구 반지하 빌라 2000년식의 전용 면적은 12평, 방 2개네요.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8,530만 원이요. 8,530. 대출은 얼마를 받았어요? 5,300 받았어요. 5,300. 그러면 이 조건은 좀 어땠어요? 조건은 30년 원리금 균등으로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금리가 한 어느 정도? 4.7 1금융권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그 농협? 4.3 몇이었는데 2금융권으로 오면서 4.7 몇으로 올라왔어요. 거치 1년 했어요. 거치는 줬어? 네. 그래도 시간은 좀 벌었네. 네. 그때까지 수리하고 세입자 빨리 받으면 되겠다. 대출도 그렇게 잘 받은 거고. 명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이번에 3번째 주택을 하면서 명도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금방 했어요? 네. 이거 낙찰을 언제 받았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를 엄청 빨리 했네? 이제 거의 뭐 첫 번째 명도 할 땐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하더니 이제 명도 선수가 된 것 같아. 운이 좋아서 이번에 금방 명도하게 됐어요. 낙찰 받고 와서 띵동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메모지에다가 제 번호를 붙여놓고 그랬더니 연락이 바로 왔어? 다음 날쯤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대리자 세입자의 대리인이래? 대리인분이랑만 연락을 했는데 이 세입자랑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세입자의 대리인, 친척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좀 찝찝해가지고 네. 법원에 가서 서류 열람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리인으로 딱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위임한 사람이네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괜찮겠다 싶어서 서류 열람해서 여기 세입자분의 번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서류 열람했을 때는 세입자분의 번호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분 대리인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연락이 온 사람이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연락 왔을 수도 네. 있으니까 그 사람 신분을 100% 믿은 게 아니고 의심을 좀 해본 거네. 네. 역시 기본 자세가 좀 돼 있네요. 투자자는 항상 나는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것도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분명히 앞서 두 건을 명도하면서 이 숱한 상처들을 받아서 생긴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네. 첫 번째 집에서 그렇죠. 그때 화가 나는 일들이 꽤 있었고 강제 집행해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끝에 원만하게 합의가 잘 돼서.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요. 그래서 저는 그분 이사 간 거 확인하고 명도 확인서 주기로 한 날에 솔직히 만났을 때 그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하실까봐 걱정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하고도 사실 마찰이 있었던 거고. 네, 그분이랑 좀 전체대한 막 감정 누르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엔 전화 끊고 나서 오열을 했어요.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심정이 되면서 근데 물건마다 한 번씩 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점점 수월해지고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무뎌지겠죠. 네. 덜해지겠죠.
네. 그 기복은 편차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진짜 엄청 배우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경매하면 마음 수양을 많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아침마다 명상해요. 명상을 저절로 하게 돼. 내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회사 일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했을 때는 내 주변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물어보거나 했을 때. 근데 요거는 선생님 명의로 된 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가족분들, 주변에 지인 도와줄 사람 물어보긴 했는데 그분들은 부가 되는 거지 주가 내가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일정 같은 것들도 별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수양을 많이 쌓게 되는 것 같고 결국에 경매가 돈을 버는 그 과정 그런 거를 떠나서 주체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 독립심이 좀 커진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네. 원래 그런 게 컸었는데 아 원래 더 컸구나. 크고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쵸. 선생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동태눈이에요. 회사에선 밖에서는 에너지 좀 눈빛이- 충전하고 내 거 할 때 열심히 하면 되지. 네. 내 거 할 때가 그렇게 재밌는데 회사 일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직원을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 보면 아우 절대 직원 뽑으면 안 되겠다. 그래요? 대리인 신분 확인한 거고 어떤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분도 막 술을 드시고 계셔가지고 네. 계속 똑같은 걸 저한테 반복해서 물어보고 대리인도 술을 많이 드셨던 거예요? 술을 거하게 드시고 있더라고요. 네네. 얘기를 하다가 아, 잘 그거 좀 얘기가 안 될 것 무섭지 같아서. 않았어요? 무섭지는 않았고 네. 그때 상황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전화하다가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술을 드시고 계시니까 다음날 정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화를 막 내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흘려듣고 있다가 아무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탄하게 된 건 아니었구나. 순탄한 편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그쵸. 앞선 두 명도 사례보다는 순탄하다는 생각이 드네. 네, 엄청 순탄하게 느껴져요. 음. 이건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법원 가서 서류 떼보고 하니까 대리인으로 지정돼 계셔서 문자로 한번 이렇게 보냈었어요. 땡땡땡 선생님 이 집에 사셨던 분 아닌 걸로 있는데 여기 사셨던 분인 땡땡땡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보내고 답장이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 놓고 있었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대리인이다. 잔금을 납부해주면은 명도를 해주겠다. 라고 와서 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협조적이게 됐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잔금 납부하고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오늘로 잡아가지고 명도하게 됐어요. 그래도 되게 순탄하게 된 거고 이사비도